흥농TV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벼 재배를 하는 철원군 동성읍 장삼리 이상남 사장님 댁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네. 벼씨 침종을 제일 먼저 하고 계시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럼 뭐 아니죠. 먼저 한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네. 네. 철원 5대 벼 하면은 이제 철원에는 5대 쌀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모짜리를 3월 16일에 하면은 이양이 한 4월 한 20일경에 할 것 아니요. 같은데. 오늘 저기 벼씨를 담그면 네. 저 3월 22일 네. 종자를 싹을 튀어서 21일 날 파종할 겁니다. 21일 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이유는 우리 사장님 그동안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올해 몇 년째 쓰고 계신 거예요? 4년째입니다. 4년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장님은 뭐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종자 처리제예요. 이게 이제 금꽃 미생물입니다. 예, 예. 모든 종자에다가 분이 처리하거나 침지 처리하면은 벼가 됐던 다른 작물들이 성장기 내내 네. 수확기 때까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벼는 요거 하나 갖고서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발화기에다가 종자 소독약하고 같이 이제 발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이미 파종을 하셨던 분들은 모짜리 해놓고 치상하고 첫 번째 물 줄 때 쓰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버무리는 방법,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40kg인데 이렇게 이제 벼에다가 발화된 벼에다가 파종하기 직전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버무려만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골고루 버무리면은 이게 30g인데 이게 30억 마리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발화된 벼에다가 파종하기 직전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 주시면은 간, 쓸개, 콩팥 어디 가서 붙든지 이게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하겠지만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버무려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주셔갖고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싹이 나온 것들은 이제 싹이 부러질까봐 걱정하시는데 2, 3mm 나온 것도 싹 안 부러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벼씨를 발화를 시켜갖고 건져서 파종하기 직전에만 버무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발화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발화기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사장님이 여기 이제 발화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160kg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 4봉 예. 이제 타는데 요 4봉 탈 때 이게 물에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다 이렇게 물을 넣고 여기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흔들어 주면 이게 잘 풀립니다. 여기서 흔드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또 그게 있네. 덜 풀립니다. 더 흔들어 주세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지포를 잠그고 여기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잘 풀렸죠? 예. 네. 이렇게 이제 4봉 푸른 물에다가 예. 우리 사장님이 이제 종자 소독약 이제 키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키맨을 이제 160kg분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그리고 살충제. 살충제는 그게 스미치원이죠? 네, 100만 넣을 거예요. 예. 그거는 요거는 250이요. 가스카민, 세균성 배알마름병. 그럼 이렇게 시석캔물을 이제 여기다가 네. 물이 이제 벼씨가 충분히 잠기도록 해갖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8시간이면 이제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48시간에 발화가 되면은 벼씨를 씻지 않고 그냥 파종해도 돼요. 네. 우리 거는. 그냥 파종하셔도 발화가 잘 됩니다. 저희는 발화기를 사용해서 저건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네. 이 에스칼리버, 그 발화기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예. 여기 이제 뭐, 종자 침종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종자 소독약에다가 침종을 해갖고 하루 있다가 물갈이를 해주죠. 예. 그러고 나서 물을 며칠 담궈요? 여기서 발화기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보름 담그는 사람도 있어요. 열을 해서. 열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조금 틀리는데 여기 이제 날이 추우니까 이제 오래 담그고 대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담그거든요. 예. 예. 어떻기 때문에 열흘 담그건 일주일을 담그건 간에 이 벼 건지기 3일 전에 예. 3일 전 2일 내지 3일 전에 물을 갈아 주실 때 우리 걸 그때 두시면 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담궜다 벼를 건져 갖고 그냥 파종하면 예, 돼요? 파종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파종하고 나면 이 물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예. 이 물 버리기 아깝잖아요. 예. 이 여기에다가 물을 더 부어갖고 파종상 물 줄 때 주셔도 되고 예. 마늘 심어 놓으신 분은 여기다가 물 더 넣어갖고 마늘밭에다 조르고 앉아주면은 마늘 주먹만 합니다. 예. 특히 가뭄도 안 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짜리 더 종자 침종할 때 우리 엑스칼리버 사용 방법이 4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분위 처리, 예. 버무리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이제 발화기 사용하시는 방법. 예. 또 세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사용 못 하신 분들은 나가서 묘판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에다가 물 200리터 타서 200장에다 관주는 방법. 예. 또 한 가지 방법, 발화기를 사용 안 하시는 방법은 이제 종자 침종 후 이제 물 갈고 나서 이제 종자 건지기 네. 이틀 전에 나 3일 전에 3일 전. 엑스칼리버를 침종을 했다가 건지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벼씨에다가 처리할 땐 조금 하시는 분들은 벼씨 40kg에다가 발화된 벼에다가 파종기 들어가기 직전에 버무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간슬겨 콩팥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발화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발화기에다. 이게 400kg 들어가면은 요거 10봉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10봉. 그래서 지금 이제 온탕치법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키다리. 키다리의 가장 효과적인 건 온탕치법입니다. 온탕치법. 근데 온탕기가 없으신 분들은 엑스칼리버에다가 키맨이나 균마기 골드, 종자소독약 베로람 이 3가지 섞어버리면은 키다리 방제가가 99.9예요. 그러니까 그 온탕치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온탕치법을 하다가 온도를 잘못 맞춰버리면은 도로 다 키다리 나오죠. 그래서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 제가 해봤던 사례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송영훈 회장님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키다리 방제가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발화기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제 요 48시간이면은 발화가 되는데 저희 거 처리하면은 한 42시간, 45시간이면 발화가 돼요. 발화가 빨라집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발화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아까 종자 소독은 이제 엑스칼리버에다가 키맨이나 균마기 골드를 섞어주는 게 가장 좋더라. 그리고 베로람을 같이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남 해남의 농가입니다. 아까 우리 어떤 사장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길바닥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모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모짜리 일주일 내지 열흘만 넣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 하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냉해 습해 받아갖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백옥 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못자리들 하고 있죠. 이게 매트가 형성이 잘 돼. 겨울철에 벼 이항기 재배 이거 이제 이항기 테스트 했느냐고 자기들이 갖다 해본 거예요. 제 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안 한 거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건 이제 겨울 재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의 흑룡강성입니다. 북대왕그룹 854 농장. 제가 지난해 4월 26일 날 이제 제가 여기도 갔다 왔는데 이 300평짜리 하우스가 500개씩 있어요. 500개씩. 그 흑룡강성 쪽에는 다 하우스 못자리입니다. 날이 추워갖고. 근데 이 사람들 제가 못자리 기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발자국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4월달, 5월달만 되면 제가 하루에 4, 50통 전화를 받습니다. 못자리 버렸다고. 근데 제가 몇백 군데 이렇게 몇백 개씩 해놓은데 몇 군데 다녀보더라도 이게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뭘 잘했냐? 물 주기를 잘하는 거, 물 주기. 한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못자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서산 현대농장인데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그래갖고 매일 뭐 약을 이걸 달라 뭐 하는데 이거 못자리에다가 이거 나는 거 물 말리면 다 해결해요. 물 말리면은. 이거 제 엑스칼리버 갖다 처리한 겁니다. 화성에 2만장. 제 거 처리하고 이거 썩은 병 왔다고 난리 치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이거 화성인데. 이거 다 물고였어요, 이런데. 제가 끈에다가 길바닥에다 놓고 3일 있으니까 허여질 거라 했더니 이게 하얗게 됐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다 과습피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높은 데는 또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못자리 할 때 되면 많이들 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경남 하동입니다. 부직포 못자리 했는데 이 집 못자리 멀쩡한 것 같죠? 이거 부직포 벗겨놓고 며칠 있으면 다 뻘겋게 돼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과습피해입니다. 과습피해. 이 하우스 못자리에 몇 천 장씩 했는 몇만 장씩 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남자는 매일 트랙터 끌고 다니며 일하고 농갈러 다니고 이 아주머니가 2만 5천 장을 키우는데 물 주는 걸 1, 3, 5세인 거예요. 물 주는 걸. 요거 이제 햇볕 이거 위에 이제 차광만 걷어놓고 날 뜨거우면 시들으니까 가서 물만 주는 거 물만. 그러니까 더 죽이는 겁니다. 더 죽여. 그래서 요런 데다가 엑스칼리버 요거 물 200리터 타면 되는 겁니다. 200리터. 요거 200리터 타갖고 200장에다가 물 타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자를 버무리지 못한 분은 이제 여기다 갖다 뿌려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묘판에다가. 그래서 파종하고 일찍 뿌려줄수록 더 좋아요. 이 꽃병도 덜 생기고 뜸매도 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판 상자가 이 정도 되면 이게 다 과습인데 농가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묘판 상자가 상토가 먹고 살 수 있는 양분이 20일밖에 안 가는 겁니다. 130g, 150g 났을 때 20일인데 우리는 180에서 200g 놓으니까 15일만 되면은 양분 고갈이 나오는 거예요. 고갈. 그래서 우리 500리터에다가 요소 5kg에다가 이거 2봉 타서 줘버리면은 한 달 내 깨끗합니다. 한 달 내. 한 달이 넘어버리면은 이항기 묘판 찍어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무처리한 거, 처리한 거 이렇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품질사련에서 농협에서 이제 다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요. 하우스 못자리가 됐던 우리가 이제 마당에다 키우던 간에 모판이 요 정도 말릴 때 물려야 돼요. 요 정도. 그러면 못자리 버릴 일이 없어요. 못자리 버리는 건 다 과습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덕목리에 제가 갔던 이거 다 개발자고 난 겁니다. 이거. 이날이 4월 29일 날인데 이게 이제 과습해갖고 이게 이제 많이 못가 이제 시원찮으니까 이거 부직포 벗기자마자 벗기는 날이 당날이라고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이제 바람 불으면 이제 물 집어넣어야 되죠. 이제 날봐가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잘해야 되는데 요 묘판 하나 또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묘판이 쪼그리질 않아갖고 모는 발화가 잘 돼갖고 나와서 이렇게 말라 죽다시피 했어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뿌리는 아주 깨끗해. 요런 것도 물 집어넣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자리를 일찍 하시려고 그러면은 요 부직포 위에다가
비닐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씌워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뿌리만 내리면 버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요때 많이들 버리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제발 모짜리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만, 일주일만 늦으면은 이런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 15만 평 농사 지시는 분이 하우스 모짜리 해놓고 다 이렇게 몇백 장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일부는 우리 걸 썼어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길래 제가 열흘만 말려보고 나중에 사진을 뒤집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했더니 열흘 후에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얗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리면은 벼는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래서 이 과습 때문에 모짜리 버리니까 요거 좀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첫째 발화가 잘 되고요. 묘판에서 나가서 뜸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요. 또 이제 뿌리, 매트 형성이 아주 배꼽같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사장님도 매년 해보시지만은 이제 사장님은 파종을 해서 한 달 내지 35일 있다 이양을 하잖아요. 그 이 모짜리 상토는 그 양분이 20일밖에 안 가. 그 15일만 지나면은 묘판의 상자에 양분 고갈 현상이 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위에다가 추비를 여행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장한다 그러면은 물 500리터에 이제 모짜리 깔고 나서 15일 내지 20일 안에 요소 4kg 내지 5kg 하고 FA100 하나, 엑스칼리버 하나 이렇게 해서 모판에다 뿌려주시면은 35일 가도 모짜리 뿌리가 가질 않습니다. 쌩쌩해. 대신 이제 35일, 40일 가버리면은 매트가 너무 형성이 돼갖고 이항기가 찍어내리기가 어려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찍어내리다 보면 뿌리가 다 잘라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이제 그동안 이제 해보신 거는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저기를 그 추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추비는 그냥 유한 줬어요. 유한 주고 그냥 잎젤로 뿌리고 물 뿌려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한을 그냥 뿌려주실 때는 충분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환기가 또 이제 하우스에다 못 자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환기에 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농가들이 요렇게 벼에다가 버무리거나 이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하우스에다가 그냥 파종을 하고 모짜리 양기를 갖다 놓고 발화돼 갖고 첫 번 물 줄 때 요거 하나 갖고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 타면 돼요. 그래갖고 200장에다가 주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은 이제 모내기를 일찍 하잖아요. 사장님은 지금 이제 3월 한 22일경에 이제 모짜리 하시면 이 양을 4월 며칠 날 하셔요? 24일부터. 4월 24일부터? 그때 여기 눈발 날리고 그러지 않아요? 날 씻고? 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가장 좋은 게 냉해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고 나가버리면 나가서 이 양분이 뿌리에 축적돼서 나가갖고 뿌리 내림이 빨라지고요. 이 분할이 빨라진 거예요. 오대배의 문제점이 뭐냐면 초기 분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면은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완효성 비료 쓰시는 분들 이게 초기 분할이 늦습니다. 여기 지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거 쓰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나가서 초기 분할이 빠르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 문고병이 훨씬 덜 나. 그래서 이제 출수 전에 이제 사장님 농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올해 FA100을 출수 일주일 전 마지막 그러니까 벼 패기 전에 약을 줄 때 FA100을 섞어서 주시고 벼 패고 나서 이삭 수을 때 꽂히자마자 그때 이제 FA100을 주시게 되면은 5대벼 수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FA100을 연면 살포하게 되면은요 이제 일단 벼 수확이 빨라져.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삭거름을 줘갖고 벼가 아침에 나가면 장립이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FA100 뿌리고 나면은 5일 안에 다 섞버립니다. 골이 훤해져. 그래서 시커먼 데는 노라지고 노라진 데는 검어져요. 그래서 이게 바란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출수가 빨라지고 또 이제 2차로 벼가 꽃이 지자마자 주게 되게 되면은 벼가 등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삭목까지 툭툭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삭 끝에는 이제 등이 터진다고 그러죠. 등이 터진다고. 그래서 이 그 벼를 이제 5대벼를 빨리 빌려 그러면은 그렇게 두 번만 주게 되면 5일 정도 수확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확을 한 벼를 갖다가 RPC에 갖고 가면은 재현율이 83% 나옵니다. 그럼 도종수율이 1%가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5대벼가 이제 질소가 과다되고 그러면 이제 복백미가 많이 생기는데 신복백이 신복백도 훨씬 더 생겨요.
그래서 더복에도 강하고 또 쌀 비질도 좋아지고 등승률도 높아지고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벼가 여기 지금 평균 지금 수량이 평당 얼마 정도 몇 킬로 정도 나와요? 뭐 농사 짓기 달려 있어요. 그러죠. 그 한 4.5 보면 돼요. 4.5? 네. 4.5라고 그러면 4배출 반. 4배출 반. 그럼 평당일로 따지면 한 2.7kg 정도 되나요? 2.7이 조금 빠지죠? 2.6에서 2.7. 네. 그래서 이제 100g만 더 난다 하더라도 여기 1200평이면은 저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40kg짜리 세 푸대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40kg짜리 세 푸대면은 요 5대는 벼가 비싸잖아요. 네. 그냥 평균 6만 원만 잡아도 120kg가 더 나오면 1200평에 18만 원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예, 쌀한 가만 더 나오고. 예. 근데 우리 엑스칼리버 F100을 쓴다 해도 두 번 쓰게 되면은 4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18만 원에서 4만 원 들어가고 14만 원 나오면은 되잖아요. 사장님 같이 한 29간 농사 지시는 분들은 1년 경영비가 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주고 안 주고 차이는 수량이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농사 또 잘 지시는 분은 또 20%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농사는 3kg 이상은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입니다, 그게. 3kg 나오시면 안 뿌려도 돼. 근데 3kg 먹는 분들은 분명한 거는 약을 2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 사장님이 오대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 시작되는 철원쌀 농사 잘 지으셔갖고 또 철원 오대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은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